이번 주 한국과 세계를 뒤흔든 10가지 사건이 불과 7일 사이에 몰아쳤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고 세금 제도가 바뀌어 증시가 요동치며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날 반도체 100% 관세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히 뉴스 제목만 읽고 넘길 수 없는 우리 생활과 재산, 그리고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결정적 이슈들입니다. 수도권 경매 낙찰률이 급락한 건 대출 규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투자 심리 위축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려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과 전략 수정이라는 숙제를 던졌습니다. 그 사이 공매도 잔고는 10조 원을 돌파하며 증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자동차 관세를 낮춘 한미 협상 뒤에 숨겨진 반도체 통상 압박이 우리 수출의 생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훼손과 촉법소년 범죄 같은 사회적 충격 사건,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와 미국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같은 기술 금융 패러다임 변화까지 이번 주는 경제, 정치, 사회, 국제기술이 한꺼번에 뒤섞인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이 10개의 이슈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은 맥락과 함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경제를 관통한 첫 번째 키워드는 돈의 흐름이 멈추고 있다입니다. 6.27 대출 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경매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7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늘었지만 낙찰률은 39.9%로 하락했고 낙찰가율도 85.9%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 서울은 낙찰률이 43.4%로 줄었고 낙찰가율도 95.7%로 내려앉았습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대출 한도 축소, 투자 심리 위축, 실거주 의무 강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입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되고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이 있었지만 최고세율 35% 적용은 기대 이하로 평가됐습니다. 이 조치는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공매도 잔고입니다. 8월 5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0조 70억 원을 돌파하며 투자자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는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이슈는 대출 규제, 부동산 위축, 증시 불안이라는 한 줄기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자금이 막히고 심리가 얼어붙으면 투자와 소비 전반이 위축되며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국내 경제 뉴스는 단순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몇 달간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경고음이었습니다. 국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번 주는 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극심한 온도차가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7월 30일 한미 양국은 치열한 협상 끝에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이 관세 인하는 한국 제조업의 숨통을 틔워줄 호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협상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생산 중이거나 생산 계획을 확실히 약속한 기업에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관세 폭탄 우려를 진화하려 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MFN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생산 투자 확대를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 인하와 동시에 반도체 관세 위협이 공존하는 이중 메시지는 통상 환경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란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졌고, 정부는 전략 산업 보호와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무역 뉴스는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 방향과 산업 구조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사회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적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인물은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지시해 문화재를 훼손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노렸습니다. 단순한 기물훼손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와 국민 감정을 동시에 훼손한 범죄였기에 재판부는 엄벌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온라인에 퍼져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제주에 사는 중학교 1학년으로 밝혀졌고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미래 기술 경쟁은 숨가쁘게 진행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AI연구원 등 5개 팀이 최종 선정돼 소버린 AI 개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목표는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시키며 2027년까지 글로벌 최신 모델 성능의 95% 이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GPU, 데이터, 인재 지원을 약속하며 국가 차원의 AI 주권 확보를 선언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범죄와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사건과 기술 소식은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한 사회가 동시에 직면한 두 가지 과제, 안전과 질서 유지와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 모두를 균형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이번 주는 정치와 금융 분야 모두에서 큰 변화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약 9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서명 직후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시장은 즉각 반응했지만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최대의 연금 자금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투자처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과 투자 전략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MAGA 후계자로 JD 벤스 부통령을 지목하며 차기 공화당 권력 구도에 불을 지폈습니다. 헌법상 3선은 불가능하지만 부통령을 통한 우회 승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미국 정치 지형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에게 향후 대미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먼저 살펴본 국내외 10대 이슈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서로 얽힌 흐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 세제 변화, 통상 불확실성, 사회적 혼란, 기술 패권 경쟁, 금융정치의 판도 변화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며 우리 일상의 안정성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뉴스를 단순 소비로 끝내지 않고 각각이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많은 정보와 더 깊은 분석이 생존과 기회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궁금해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